안녕하세요. 2년 만난 남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저보다 고작 1살 더 많은 30살이에요.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의 말투 때문에 몇 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다른 일로는 의견 다툼이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말투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저보다 고작 1살 더 많으면서 저한테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심해질 때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예요. 사사건건 하나하나 저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 해요. 예를 들어 밥이나 반찬이 필요해도 저한테 시키고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불러서 주문하는 일까지도 전부 저한테 다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 건 남자보다는 여자가 해야지 식당 입장에서 신경도 더 써주고 잘해준다면서요.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몇 번 싸우기도 하고 말투를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 그런지 쉽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결혼까지 생각해서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남자친구네 집안은 남자만 3형제입니다. 그리고 3형제 중에 막내예요. 큰형은 결혼해서 1년 동안 부모님 댁에서 학가하고 같이 살다가 지금은 분가했다고 하고 둘째 형은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파혼했다고 들었어요. 성격 차이로 여자 쪽 집안이랑 크게 싸우고 파혼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2년이면 결혼까지 생각하기엔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 나이도 있고 더 미루고 재보고 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당일날에 이 결혼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일요일 낮에 방문했어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뭔가 선물을 들고 갈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트에서 한우 선물 세트를 사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집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과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둘째 형이 있었고 분가해서 살고 있던 첫째 형 식구들도 저를 보고 싶다면서 같이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과 첫째 형의 부인 되시는 분이 주방에서 한참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자는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려니 눈치도 보이고 가만히 있기 뻘쭘해서 저도 뭐라도 돕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제게 아직은 손님이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 하시며 저를 그냥 앉아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큰형의 아내분께서 몸집만큼 큰 상을 질질 끌듯이 힘겹게 들고 오시는데도 그 집안 남자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에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좀 도와주라고 눈치를 줬더니 그제서야 형수님,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며 나서더라고요. 아버님은 예비 막내 며느리가 가져온 한우 맛 좀 보자며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뒤를 이어서 그 집안 남자들이 밥상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님과 큰 며느리만 발이 안 보이게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나르시는데 온 집안 남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상 차려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저 우리 집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이 제가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하게 된 부분입니다. 어머님은 밥상 아래에 불판을 두고 고기를 구우십니다. 어머님이 고기를 열심히 구우면 첫째 며느리는 구워진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립니다. 그 집안 남자들 넷은 다 구워진 고기를 집어먹기에 바쁩니다. 저는 거의 고기에 손도 안 대고 남자들 먹는 모습 지켜보고만 있었고 다 큰 성인 남성 넷이 소고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하자 어머님이 혼자 굽는 속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밥이라고 한마디 하자 고기를 굽던 어머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셨고 아버님과 첫째 형도 나도 밥 줘 라고 한마디 합니다. 지금까지 구워진 고기를 옮기던 첫째 며느리가 어머님 대신 고기를 굽기 시작하고 또다시 아버님이 마늘이라고 한마디 하니 이번엔 첫째 며느리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식구 숫자대로 밥을 퍼오셨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하셨어요. 그 집안 남자들 어느 누구도 여자들에게 함께 고기 먹으라는 제안을 안 합니다. 심지어 제 남자친구까지 저한테 고기 좀 먹으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머리 쳐박고 먹기만 합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버님이 뉴스를 보다 말고 이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한 특정 후보의 의혹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던 아버님이 뉴스를 보며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아들 셋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고 식탁 위에서는 너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정치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특히 아버님과 첫째 형은 악센트가 너무 세서 그런지 한마디 할 때마다 입에서 음식 파편이 상위로 날아다닙니다. 저는 평소에 산낙지나 곱창 번데기도 잘 먹고 오래된 재래시장 가서 할머님들이 맨손으로 비벼주시는 국수도 잘 먹을 정도로 비위가 좋은 편이지만 그 집안 밥상에 앉아있으니 속이 좋지 않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마트에 가서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최고급 선물용 한우가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고 이 자리에 어울리는 선물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몇 근 끊어서 가져올 걸 그게 더 어울리는 인간들이구나 싶었어요. 남자들은 어머니와 첫째 며느리에게 계속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밥 가져와, 물 떠다 줘, 고기 없잖아 빨리 등등. 전부 말이 짧고 말투가 신경질적이더라고요. 어머니와 첫째 며느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도 안 나쁜지 순종적으로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 남자친구가 그동안 왜 나에게 그토록 명령조로 이야기했는지 원인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전부 그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고 형제들까지 모두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간 고기를 원 없이 먹고는 이제 배가 좀 부른 건지 남자들은 모두 소파로 옮겨갑니다. 그제서야 며느리와 어머님은 남자들이 먹다 남기고 간 얼마 안 남은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화목한 밥상인지 아니면 동물의 왕국을 보는 건지 점점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집안 남자들과 심지어 여자들마저 아주 자연스럽게 늘 그랬던 것처럼 교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과 첫째 며느리가 밥을 몇 숟갈 뜨기도 전에 첫째 형이 커피 라고 한마디 하니까 또다시 밥 먹다 말고 며느리가 일어나 주방에 가서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저보고 커피나 과일 먹고 싶냐고 하길래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아버님께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과일이라도 내와야지 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님이 식사하다 말고 주방에 들어가 사과와 배를 깎아서 가져왔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머님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고 대충 그 집안 식구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주면서 30분 정도 더 앉아있다가 빨리 도망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녁엔 우리 집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도망치듯 인사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자친구네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고 다른 가족 뒤에서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2번 마치 아니라는 듯이 흔들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더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천천히 가라는 남자친구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방금 전에 들었던 아버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아직은 손님이다. 아직은 손님이면 며느리가 되는 순간 저도 그 집안 여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첫째 며느리분께서 제 눈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시던 모습도 자꾸만 생각나서 도저히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그날 제가 보고 들은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이 저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결혼 안 하고 바로 헤어지겠다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잘 결정했다면서 그런 집에 저를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하셨고요. 이렇게라도 집안 가풍을 미리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80년대에 살고 있는 집안이 있냐면서 미친 집구석이래요. 가장 불쌍한 건 이미 시집가서 살고 있는 그 집안 첫째 며느리입니다. 괜히 둘째 형이 파혼을 한 게 아니구나 싶고 저도 남자친구와 다음날 만나서 바로 헤어지자 이야기했어요. 평소 다혈질인 성격의 남자친구가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우리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묻길래 나는 너네 집안에 어울리는 여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좋은 여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카드빚도 좀 있고 20대 초반에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까지 있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남자친구 표정도 어두워지면서 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도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월세고, 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하려면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거 감당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나 이미 카드론으로 1,500만 원 있고 혼수나 결혼 비용까지 생각하면 최소 2천만 원은 대출 더 받아야 하는데 오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난 결혼하면 첫째 형님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거든. 남자친구는 생각 좀 더 해보고 우리 시간을 갖자고 하더니 정확히 3일 후에 제 말이 맞다면서 우린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상신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옥 문턱에서 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우값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날 고기를 안 사갔더라면 그 집안 남자들 본 모습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돈 주고 제 인생 구했으면 싸게 쳤다 생각하려고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던 카드론이니 이혼 경력이니 뭐니 한 건 전부 거짓말이었고, 아무 이유 없이 파혼하자고 하면 화내고 따라다니며 해코지 할까봐 그런 말을 했던 거였어요. 역시나 통할 줄 알았고 먼저 헤어져 달라 하니 저야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집안 부모와 가족들까지 다 본 뒤에 판단해야 맞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